안녕하세요. 네, 서천 도보 해설 관광을 신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저는 이 서천에서 해설을 하고 있는 서울문화관광 해설사 안경실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자, 오늘 저와 함께 이 서천을 같이 함께 도실 에스라님이십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터키에서 10개월 전에 한국으로 유학을 온 에스라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에스라님, 저도 반갑습니다. 네, 저희가 있는 이 서천은 경복궁과 인왕산 사이에 있는 마을로 큰 길을 따라 걷다가 골목 안쪽으로 한 걸음 들어오시면 옛 정취를 느끼면서 걸을 수 있는 명소로 떠오르고 있는데, 혹시 이 서천에 대해서 알고 계셨나요? 저는 평소에 주변 친구들한테 막 부천 한옥마을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들어봤지만 이렇게 서천은 솔직히 잘 모르겠어요. 자, 그럼 이 서천이라는 명칭에 대해서 먼저 좀 설명 좀 드려볼게요. 자, 이 서천은 이 경복궁 서쪽에 있는 마을이라는 의미로 이렇게 큰 길을 따라가 걷다가 이게 한 걸음 안쪽으로 들어오시면 이게 골목골목마다 조선시대에서부터 현대에 이르기까지 이렇게 예술과 문학, 역사의 숨결을 느낄 수 있는 그런 곳이 많은 명소입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오늘 첫 번째 코스로 백성터를 먼저 들러볼까요? 네. 예. 선생님, 근데 여기 나무가 다 베어져 있네요. 네, 베어진 모습 보니 좀 안타깝죠. 네, 원래 이렇게 수령 300년이 넘었던 이 통이동 백성은 안타깝게도 1990년 7월에 불어닥친 여름 태풍으로 인해서 쓰러졌어요. 그래서 이렇게 좀 고사되었어요. 안타깝죠. 그래서 그 안타까움을 뒤로하고 그 쓰러진 나무에서 씨앗을 받았어요. 그 받은 씨앗으로 이렇게 4군데에 심었는데, 지금 그 심은 4그루 중에 3그루가 살아남아서 지금도 잘 자라고 있어요. 자, 여기 밑둥 보니까 이 나무가 굉장히 컸을 거라는 거 이렇게 상상이 되시죠? 네, 맞아요. 이 나무가 얼마나 컸는지 높이 16m, 둘레 5m 그런 큰 나무래요. 지금 안타깝게는 이 밑둥만 남아서 이 백성의 흔적을 우리들한테 지금 보여주고 있어요. 그리고 또한 아까 제가 이 골목길에는 조선시대 현대 역사의 숨결이 담겨져 있었다 그랬잖아요. 네. 바로 이 백성터 일대에는 이 서천은 조선시대 때 왕족들이 살기도 했었는데, 조선의 21대 국왕 영조가 왕위로 오르기 직전까지 살았던 창의궁이 있었던 곳이에요. 네, 그 창의궁은 1907년까지 이곳에 있다가 1908년에 폐공되었고, 2년 뒤인 1910년에 동양척식 주식회사에 직원 사택이 이 자리에 지어지게 됐어요. 그런데 광복 후에 그 지어진 사택이 헐리면서 오늘날 이런 모습으로 변모되었어요. 자, 그럼 에스라님, 이 백성터를 떠나서 우리 상천제라는 곳 한번 가볼까요? 네. 자, 세종마을 음식문화거리 가까이에 있는 재래시장, 통인시장을 통해서 이렇게 쭉 걸어오시다 보면 우리가 서 있는 이런 상천제가 나옵니다. 근데 선생님, 상천제가 무슨 뜻인가요? 네. 상촌이란 인왕산 동쪽 자리에 자리 잡은 동네라는 의미로 우대, 즉 윗동네라는 의미로 서촌의 옛 지명 명칭입니다. 네. 지금 우리가 있는 이 상촌제는 경찰청 소유의 옛 한옥 폐가를 1년간 복원하여서 2017년 6월에 전통 한옥과 한국의 전통 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운영되는 문화공간으로 재탄생된 곳입니다. 여기서 많은 프로그램들이 운영되고 있으니까 에스라님도 한번 이곳에서 한국의 전통 문화 체험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서천에도 이렇게 한국 전통 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곳이 있다니 재미있을 것 같아요. 네. 자, 그럼 우리 다른 곳으로 함께 또 옮겨보실까요?
자, 이곳은 벽수산장입니다. 이 벽수산장은 어느 한 인물과 아주 깊은 관계가 있는데요. 에스라님, 혹시 윤덕영이라는 인물에 대해서 들어본 적 있나요? 잘 모르겠어요. 어떤 사람이세요? 자, 윤덕영은 대한제국의 순종황제의 비 순종효황의 윤씨의 큰아버지로 당시 한일 강제 병합을 성사시킨 대가로 일본의 자작의 자기와 은사금을 받아요. 매국의 대가로 받은 은사금으로 옥인동 일대의 큰 대지를 사들이면서 이 자리에 프랑스식의 저택인 벽수산장을 짓습니다. 여기가 그때 당시에 그 프랑스식 건물이었다고 하시는 거죠? 네. 그 기둥 2개밖에 안 남은 거 보니까 믿기지 않네요. 네, 맞아요. 벽수산장의 건물 철제와 장식품, 타일 등은 프랑스 독일 등의 값비싼 건축자재를 들여와서 지었다라고 해요. 하지만 윤덕영은 그 벽수산장에서 살지 못하고 중국계 종교 결사회의 홍만자회의 법당으로 사용됐다라고 해요. 그렇군요. 정말 지금은 그때의 벽수산장의 화려한 모습을 볼 수 없어서 조금 아쉽네요. 네, 그렇죠. 윤덕영 저택은 나중에 병원, 장교의 숙소로 활용되다가 1973년 철거되어 골목길에 남은 이 기둥만이 그때 당시의 흔적만 보여줄 뿐이에요. 자, 그러면 우리 또 다른 장소로 함께 이동해 보실까요? 자, 이곳은 수성동 계곡으로 가기 전에 들른 윤씨가옥입니다. 이 윤씨가옥은 앞에서 언급한 친일파 윤덕영이 지은 한옥입니다. 아까 얘기해 주신 그 사람과 또 관련 있는 것인가요? 네, 옥인동 47의 133번지에 1910년 무렵에 지어진 한옥으로 당시에 윤덕영 소실집으로 불린 곳입니다. 자, 1998년 남산골 한옥마을이 조성되면서 이 옥인동 윤씨 가옥을 옮겨 놓으려고 했으나 이 건물의 그 뼈대 훼손이 심해서 옮겨 놓지 못하고 그냥 이 자리에 있게 됩니다. 자, 지금 현재 남산골 한옥마을에서 이 옥인동 윤씨 가옥을 그대로 옮겨 놓은 듯 신축해서 재혼해 놓은 그 윤씨 가옥이 있습니다. 자, 윤씨 가옥의 이 내부는 안채와 사랑채가 미음자 구조로 배치되었으며 건물 앞쪽 기둥머리는 입공 양식으로서 당시의 일반 민가에서는 보기 드문 아주 최상류층의 한옥의 면모를 보여주고 있어요. 자, 그래서 지금 이 윤씨 가옥은 남산골 한옥마을에 그대로 재현해 놓았으니 나중에 거기 가서 꼭 한번 확인해 보시기를 추천드릴게요. 자, 그러면 다음 장소로 이동해 볼까요? 와, 선생님, 여기 경치도 정말 장난 아니네요. 이렇게 물소리를 들으니까 너무 평화로운 느낌이 드네요. 전 서울에 이렇게 계곡이 있는 줄도 몰랐는데 신기하네요. 네, 계곡답게 이곳에서는 여름에 많은 시민들이 모이는 명소입니다. 계곡에 대한 이야기 들려드릴까요? 네. 수성동은 인왕산에서 흘러내려오는 물소리가 유명하다고 하여서 붙여진 이름입니다. 인왕산 수성동 계곡은 조선시대에 효령대군과 안평대군의 옛 지터가 있는 곳입니다. 수성동의 동은 당시에 골짜기 계곡이라는 의미로 쓰였습니다. 200여 년 전 서울의 모습을 담은 한경지략에 인왕산 기슭에 있으니 골짜기가 그윽하고 깊숙하여 시내와 암석이 빼어나 여름에 놀며 감상하기가 가장 좋다라고 쓰여져 있을 정도로 이것은 경관이 매우 빼어난 곳입니다.
에스라님, 여기 이 안내판의 그림 무엇인지 좀 알겠어요? 무엇이 그려져 있을까요? 약간 이 주변을 그린 그림 같은데 맞나요? 네, 맞아요. 이 그림은 조선 후기 영조 때인 1751년 겸재 정선이 인왕산 남쪽 기슭에서 북악산 계곡자락을 그린 장동 일대의 경승지 8곳을 합곡으로 그린 그림 중에 수송동이라고 하는 그림이에요. 겸재 정선은 우리나라에 실제하는 경관을 묘사한 진경산수와 화풍을 세운 대표적인 조선 후기의 화가입니다. 그럼 다음 장소로 이동해 볼까요? 선생님 여기 정말 사람이 사는 곳처럼 보이는데 정말 한옥을 잘 보여주는 곳인 것 같아요. 네, 맞아요. 예쁘죠? 네, 이곳은 청전 이상범 화백이 1929년부터 1972년 세상을 떠날 때까지 44년간 거주한 곳이에요. 이상범 화백은 겸재 정선으로부터 이어내려오는 한국 전통의 진경산수와 화풍을 시대에 맞게 소화하며 먹을 이용한 문법으로 청전양식이라는 독자적인 화풍으로 한국의 산천을 그려낸 작가예요. 서천은 정말 예술의 마을이네요. 이렇게 곳곳에 있는 명사들과 함께 선생님과 함께 서천의 매력을 좀 더 많이 느끼는 것 같아요. 네, 그렇죠. 네, 이 이상범 가옥을 시작을 해서 작가 이상의 집, 박노수 미술관과 함께 한국의 근대 예술을 느낄 수 있는 곳이 바로 이 서촌이에요. 네, 나중에 여기 안으로 들어가시면은 청전 이상범 화백의 청전 양식으로 그려진 그림을 보실 수 있을 거예요. 한번 둘러보셔서 그 감상할 수 있으면 좋겠네요. 자, 그럼 우리 이제 다른 장소로 함께 또 이동해 보실까요? 와, 선생님 여기 되게 예쁘게 생겼는데 혹시 어떤 곳인가요? 아, 네. 이곳은 여기 보시면 자, 이상이라고 하는 문인이 살았던 곳입니다. 시인이자 소설가인 이상은 1910년 이곳 사직동에서 태어나서 안타깝게도 27살에 요절을 하고 말아요. 네. 그리고 우리가 서 있는 이곳은 그가 3살 때 큰아버지의 집으로서 양자로 들어오면서 23살까지 20년 동안 살았던 그런 장소예요. 좀 이렇게 이쁘게 보이셨죠? 보시면은 이 천정을 보시면은 이 천정은 한국의 전통 가옥 석가래에다가 이 공간은 이렇게 좀 현대식인 갤러리로 리모델링을 했어요. 그래서 생애 대부분을 이곳에 보냈던 천재와 광인이라는 꼬리표와 함께 그의 열정적인 예술혼을 느끼고자 하는 많은 사람들에게 늘 열려있는 문화공간으로서 활용되는 곳입니다. 자, 에스란인가 서천의 골목골목길을 해설하다 보니 어느덧 마무리할 시간이 되었네요. 자, 오늘 해설 어떠셨어요? 저 너무 좋았어요. 정말 이렇게 서천에 대해서 솔직히 잘 모르겠었어요. 저는 오늘은 이렇게 선생님과 함께 했으니까 더 즐거웠던 것 같습니다. 저도 에스란님과 함께해서 즐거웠습니다. 자, 오늘 방문하신 이 서천 코스는 미리 어디를 갈 것인가 굳이 정하지 않아도 마음이 가는 대로 이 골목 저 골목 다니시면서 매력을 찾는 것도 이 거리만의 매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저와 같은 해설을 통해 골목에 대한 역사와 문화, 전통을 함께 들으면서 이해할 수 있는 것도 이 서천만의 또 매력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네, 맞는 것 같아요. 저도 서천이 너무 예쁜 것 같고 오늘 가보지 못했던 것들도 다시 와서 꼭 가보고 싶네요. 그쵸?
서울시는 제가 오늘 에스라님께 해설해드린 서촌 도보 해설 관광 외에도 다양한 코스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인터넷 검색창에 서울 도보 해설 관광을 검색하시면 자세한 코스에 대한 설명과 예약 방법이 안내되어 있습니다. 또 서울 곳곳에 역사에 대한 이야기들을 들려드릴 수 있는 서울문화관광 해설사들이 기다리고 있으니 많은 이용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서촌을 해설해드린 서울문화관광 해설사 안경실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